우리 사회의 변화나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진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일이 거듭할수록 지식과 경험의 축에서 이런 경험적인 측면들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중요해지고, 특히 나이가 어린 상황에서도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해야만 우리가 커리어 세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중시되는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랭킹을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교들 중에서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학교를 순위별로 쭉 살펴보는, 그래서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살펴보면 딱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니치라는 웹사이트 통해서 입학할 때 합격률이 가장 낮은 학교부터 순위별로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고 이 랭킹의 시사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아이비리그나 이런 칼텍 같은 곳들이 아니라 미네르바 유니버시티, 여기가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로 지금 기록이 돼 있네요. 합격률은 1%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벤 넬슨이라는 사람이 2012년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입니다. 벤치마크 캐피탈을 통해서 그 당시에 2,500만 불 정도가 투자가 돼서 학교를 이제 설립하게 됐는데요. 전 세계 7개의 주요 도시의 거점을 가지고 학생들이 4년 동안, 첫 학년은 제가 알기로는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2, 3, 4학년 때 그 주요 거점 도시들의 학생들이 왕래를 하면서 그 도시에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보는 이런 훈련을 겸비해서 본인이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캡처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솔루션을 도출해냈고 실행하는 과정을 얼마나 잘 본인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도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게 특이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된 전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Art and Humanities, Business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느냐, 기획자적인 측면의 학부도 있는 반면에 컴퓨터 사이언스나 내추럴 사이언스 같은 이런 스템 쪽에 있는 근본적인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각 거점 도시들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경험까지 제공하는 것들이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스타트업 씬이나 벤처나 아니면 다양한 투자 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인재들을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설립한 대학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런 쪽에 좀 에너지가 많은 학생들이 너도 나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도 이 주요 거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실무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교두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네르바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인 것 같고, 합격률은 그에 비해서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실제로 재학생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합쳐도 600명 정도 학부생이, 그리고 대학원생 같으면 여기 보니까 한 3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교육에 딱 특화돼서 알맞는 학생이 않는 이상 또 선발이 되는 확률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자가 다른 아이비나 이런 것들보다도 적을지라도 재학생 숫자 자체도 작기 때문에 합격률이 1%까지 빠진 게 아닌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나가서 살펴보면요, 칼텍도 있고요, 스탠포드, 하버드, MIT, 콜롬비아 이런 순서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지원하던 시기와 지금 이제 학생들이 지원하는 시기 합격률을 대조해 보면 거의 3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굉장히 많이 합격률이 떨어진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좀 흥미로운 점들은 이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STEM이나 또는 Business, Political Science 이런 쪽에서 상당히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 명문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쭉 한번 내려가 보면 브라운도 있고요, 유펜, 듀크, 다트머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이런 식으로 쭉 합격률들이 낮은 학교들이 순서대로 가고 있고요. 노스웨스턴 같은 학교들도 지금 합격률이 7%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존스 홉킨스, 스와트모어 컬리지 이런 식으로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도 하나둘씩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학교들의 평균 합격률도 역시 7%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률이 그 다음으로 낮은 곳이 United States Naval Academy, 해군 사관학교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학교들도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들의 합격률을 보면요, 사실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학생 숫자와 지원하는
숫자, 이거의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합격률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미네르바 대학교 아까 얘기를 길게 했지만 재학생 숫자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지원자 수가 조금만 늘어도 합격률이 1%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 반면에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학교 순위 자체는 또 높은 학교들도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워낙 재학생 숫자도 10,000명 단위 이상으로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지원자 수가 그에 대비해서 이제 3% 4%가 되려면 수십만 명이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또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낮다의 다른 의미는 이제 재학생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거나 선발하는 학생이 적은 학교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학교들의 특이점이 대부분은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접점을 가지고 변화를 계속 이끌고 있는 학교들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STEM을 가지고 굉장히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다,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쉬운 예로 이제 NYU랑 올해 US 뉴스 랭킹을 살펴봤을 때 위스콘신 메디슨의 랭킹이 동률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STEM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대학들의 랭킹들이 수시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합격률이 좀 낮은 학교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좀 STEM에서 강점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버럴 아트 컬리지나 콜롬비아 같이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비즈니스, 파이낸스, 폴리티컬 사이언스 이런 영역에서 늘 우수한 동문들을 배출해내고 항상 지리적인 특성상 해당 전문 기관들 또는 세계적인 이런 국제기구들 또는 정부 유관기관들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런 곳에서 훨씬 더 많은 교류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일수록 또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적인 측면에서 명성을 갖고 있는 학교일수록 합격률이 또 낮은 것도 우리가 하나의 특징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합격률이라는 거는요, 사실 이 대학이 우수하다는 지표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학교의 정원 자체가 워낙 낮아서 이런 통계적인 문제에서 특이점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통계는 좀 재미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요즘은 이 STEM 대학들이 랭킹들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합격률도 떨어지고 있구나 라든지 또는 여전히 리버럴 아트 컬리지나 이렇게 좀 인문학적으로 강세를 갖고 있는 학교들 중에 지리적 특성이나 또는 학업적 특성이 우수한 학교일수록 또 이렇게 들어가긴 여전히 힘들구나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저는 미네르바 유니버시티의 이런 접근 방식이 앞으로 다른 대학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전이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유는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의 변화나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진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일이 거듭할수록 지식과 경험의 축에서 이런 경험적인 측면들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중요해지고 특히 나이가 어린 상황에서도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해야만 우리가 커리어 세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중시되는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